어, 훌륭한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학과에서 열 것 같은 내용,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딩적인 내용이 있어요. 코딩적인 내용이 좀 메인이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코릴레이션 이런 거는 또 통계적인 내용이었죠. 예, 그 세 개 중에 디자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예쁜 그림이냐, 올바른 그림이냐 이런 건데 이제 가장 초보적인 거는 뭐 내가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컬러 같은 거를 선택을 할 때 파란색, 주황색 뭐 이렇게 하면은 잘 구분이 되는데 파란색이랑 뭐 하늘색으로 한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비슷한 색깔이니까.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뭐 색이 눈에 잘 띄게 보색 관계를 이용해라 뭐 이런 이론들 같은 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디자인 쪽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좀 깊게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요거하고 얘가 찾아보니까 보색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색상이 보색 관계를 미리 염두해주고 좀 짜여진 경우가 많아갖고 그건 생략을 했는데 이 내용은 되게 이제 흥미있고 좀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갖고 들고 왔습니다. 어,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이제 낼 수가 없는 내용이죠. 뭐 이거 제가 뭐 이름을 쓰라 그럴 수도 없고, 그쵸? 에더 터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각학의 이제 거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거장인 이유는 무슨 이론을 만들었는데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내가 이제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보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잉크로, 그러니까 작은 잉크를 써서 내가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그래프다. 그래서 올바르게 네가 잘 그렸으면은 되게 이제 적은 잉크를 써서 짧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많은 뭐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이제 백업을 위해 가지고 제안한 게 이제 좀 옛날 사람입니다. 막 신문으로 그림 그리고 이럴 때예요. 데이터 잉크비라는 내용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들어가는 잉크의 양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고, 그래픽을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잉크의 총량, 이게 이제 분자에 있어요. 그래서 터프티가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던 그림이 이제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사실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홈즈라고 이것도 거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제목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비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뭐 이 제목도 좀 자극적이게 뽑았는데 다이아몬드 이제 소비량을 이제 소비량이 아니고 뭐야? 프라이스구나. 어, 원캐럿단 프라이스네요. 프라이스를 이제 그렸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1978년도에 이제 요거였고 1982년에 이제 요만큼 떨어졌고 이때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빨간 선만 사실 보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나. 근데 여기 뭐예요? 뭐 이런 모자 같은 거는 정보를 전달할 때 필요한 잉크예요?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적인 요소야. 립스틱 필요 없죠.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이제 요만큼 표현하면서 쓸데없는 외적인 요소에 너무 치장해서 잉크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읽어보면 제가 이게 너무 표현이 세가지고 들고 왔는데 차트 정크라고 합니다. 이거를 차트 정크라고 표현했는데 이 차트 정크에 숨어 있는 차트 정크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의도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모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청중도 모욕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러한 표현 을 썼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되게 센 단어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 이미지 검색을 좀 해보면
굉장히 이제 요런 표정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대중과 데이터를 이러한 표정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림이 화려하지 않으면은 대중들이 너무 무식해서 이런 숫자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요런 그림을 그려 넣어야지 사람들이 그림을 한 번 더 볼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대중의 수준을 낮게 잡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크라고 생각한 그래프가 이제 왼쪽이고 제안하는 이제 올바른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하죠, 그렇죠? 사실 필요한 건 이제 이러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뒤에 얘기인데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요렇게 이 점크라고 표현한 거 있죠? 요렇게 점크라고 표현한 것도 이 사람도 거장의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스쳐가듯이 그래프를 딱 보고 그 다음에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어떻게 됐었지? 하고 물어보면은 얘는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그게 뭐 내가 본 거 같은데 이러고 그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병원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고령화 때문에 이제 병원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터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터지는 그래프 위에 병원에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포넨셜하게 터지는 그래프 밑에 그 자식들이 그 침대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휘어서 등이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요즘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입원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장신의 자녀들의 등골이 휜다 이런 내용을 딱 표현을 했는데 되게 자극적이고 쇼킹하면서도 그 데이터에 대한 뭔가 이제 직관을 씌워주죠. 근데 이렇게 하면 씌워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이젤 홈즈라는 사람이 제 생각이었고요. 잘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튼 이제 미니멀리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면은 요 왼쪽 있죠? 왼쪽도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 플랫도 이렇게 굳이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하면서 잉크 아깝게 이런 거 칠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정보를 다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눈금도 쓸데없이 많다. 눈금도 이 정도만 이제 전달을 하면 되고 여기 가감하게 Y축도 없앴죠. 이 선 하나 긋는 것도 이제 아깝다고 이제 이것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는 이제 그룹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룹, 이렇게 또 그룹, 이렇게 그룹, 이렇게 그룹인데 이것도 그룹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묶고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 생각은 일단은 둘 다 이제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꼭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홈즈보다 터프티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지플라 2 같은 경우에는 터프티 테마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니멀하게 테마가 이제 구성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거장입니다. 그리고 깐깐하고 되게 무서울 것 같죠? 데이터 인크비 막 이러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뭐 시각화 한번 잘못하면은 혼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터프트 얘기는 이제 끝났고 두 번째 찰스 미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은 뭐 시각화 이론에 대해서 뭐를 만든 건 없고 그냥 이 그림 한 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각화, 훌륭한 시각화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너는 이제 훌륭한 시각화가 뭐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은 내가 본 가장 최고의 시각화는 뭐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각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관적인 경우에는 뭘 한 거냐? 이게 아마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글이고 여기가 이제 나폴레옹군이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박살이 나죠. 추워가지고 이제 덜덜 떨다가 박살이 나서 회군을 해서 파리로 돌아와요. 여기가 러시아로 갈 때예요.
요 금색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모스크바입니다.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선의 두께가 뭐인 것 같아요? 군대 수인 것 같죠. 그렇죠? 아, 여기에 이만한 군대가 있었어. 이만한 군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다가 점점 줄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줄어요. 막 추워가지고. 그렇죠? 점점 줄고 그냥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진군을 해서 여기 이제 기다리다가 여기 이제 그 완전 이제 깨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도 퇴각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류를 한 거겠죠. 그렇죠? 가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진군을 했다가 여기서 박살이 나서 이렇게 쭉 오고 점점 줄어드는데 한 군데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왜냐하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이리로 들어왔으니까 요만큼 이제 군대가 늘어났다가 다시 왔죠. 그래서 이만한 군대가 돌아오니까 이 거의 점에 가깝게 됐죠. 그래서 요 그 2차원 그림일 뿐이지만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 나폴레옹군이 이 얼마나 이제 비참하게 전투에 패배했는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이게 그 막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요 지점에서 온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 온도가 이제 얼마나 추웠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내고 이 온도도 여기 이제 써 있죠. 그래서 그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림 하나만 딱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요런 그림 있죠. 응?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구나 하고 그냥 분석이 딱 끝나는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탐색적으로 독자들의 상상을 좀 자극하고 그렇게 이게 계속 살펴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요것도 다음 이제 한번 설명할 주제이긴 한데 다음에 한 중간고사 끝나고쯤에 아무튼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잉크를 어때요? 그렇게 적게 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터프티가 뭐라고 말했을까? 이 그림보다 이제 터프티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극찬이죠. 지금까지 그려진 그래프 중에 최고이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게 왜 최고냐? 요거는 제가 이제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 군대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2차원에 일단 군대의 크기를 알 수 있죠. 군대의 크기를 선의 두께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군대 이동 방향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 요렇게 온 거잖아요. 요거는 선의 색깔로 알 수 있죠.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방향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두 개의 정보를 표현했는데 X하고 여기 Y가 이미 그 위도하고 경도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가 그냥 지도 자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갔다가 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는 XY의 이제 위도 경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럼 벌써 네 개 정보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뭐 온도 그 다음에 또 날짜 같은 것도 여기 숫자로 써가지고 이 한 장에 지금 6개의 정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6차원 변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왜 위대하냐면은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뭐 어떤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끼케 라인 플랫 그리자, 스캐터 플랫 그리자, 바 플랫 그리자, 히스토그램 그리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요런 그 시각화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죠.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터프티가 말한 거는 못 그린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쳤는데 그 100만 년에 한 번 네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100만 년에 한 번 천재가 나와갖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원칙이 있겠냐? 그냥 이건 천재가 나와서 그려줘야지 되는 거고 우리는 못 그린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잉크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미니멀리즘으로 잉크를 아끼면서 정보를 이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요거를 그리는 거를 나중에 후에 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 연구한 토대가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할 지지 플랫 2 혹은 이제 플랫 9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역사적이고 중요한 그림이고 제 수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약을 좀 하면은 이게 그 천재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 그림을 여러 개 그릴 생각을 해요. 여러 개 그릴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 그림에 이렇게 우겨 넣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패널을 늘린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산전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산전도에서 내가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마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면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색깔을 다르게 하면 4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마커의 쉐입을 바꾸면 5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한번 봤죠, 이미? 요거 어때요? 요거는 단순히 2차원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페어하고 에이지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색깔로 섹스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컬럼 3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또 표현하고 있죠. 이거 컬럼 4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지금 4차원의 플랫이 4차원의 정보가 지금 플러팅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지어냈는데, 정말 이제 지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이 있는데 키하고 몸무게하고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잠깐만요. 어, 이제 회사에 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남자가 되게 많아요. 남자가 이제 되게 많고, 남자가 한 800명 있고 여자가 한 200명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은 외국인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990명이 한국인입니다. 요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일을 막 시키겠죠. 조사를 좀 합시다. 키하고 몸무게 조사합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이제 되게 많죠. 직원 4명한테 시켰다고 칩시다. 직원 4명한테 시켜가지고, 너는 그 한 명은 이제 남자들만 다 찾아가지고 몸무게만 조사해. 그렇게 시키고, 한 명은 남자들만 다 찾아가서 800명인데 너는 이제 좀 키만 조사해줘. 그 다음에 한 명한테는, 너는 그 여자들만 찾아가서 키하고 몸무게 다 조사해줘. 2개 조사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자가 좀 더 이제 적으니까 조사하기 쉬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일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한 명한테는 외국인 그 10명 있죠. 외국인 10명을 조사해서 몸무게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외국인은 이제 막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10명이긴 해도 이게 좀 조사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일을 시키면은 엑셀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DF1이라는 거는 몸무게만 남자들의 몸무게만 누가 조사해갖고 이렇게 쭉 만들어서 줬어요. 그 다음에 DF2라는 거는 키만 조사해서 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남자들의 키, 남자들의 몸무게 이제 요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DF3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이제 몸무게하고 키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조사해 줬겠죠. 여자 이런 거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뭐 그 파일 이름 자체에다가 뭐 여자 키 몸무게 이렇게 하고 주겠지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DF4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외국인을 조사를 하니까 젠더하고, 그러니까 성별이랑 키하고 몸무게 이런 거를 둘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딱 받았습니다. 시각화를 해봐 라고 이제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시각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좀 센스가 없으면은 야, 그럼 한국인 따로 그리고 외국인 따로 그릴까? 아니면 남자 따로 그리고 여자 따로 그릴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변수가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쵸? 국적 이 하나의 변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별 이 하나의 변수고, 그다음에 키 몸무게, 그러니까 4차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리기가 까다로운데 4차원은 어떻게 그리지? 그럼 이제 그 한국인 외국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카테고리별로 키하고 몸무게를 그냥 산정도를 그릴 생각을 보통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플란 4개를 그릴 생각을 하는데, 좀 배웠으면은 저기 타이타닉을 응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봐라,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성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남성이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하고 몸무게가 작잖아. 여기 이제 몰려 있어. 남자는 이제 등치가 커갖고 키하고 몸무게가 이쪽에 몰려 있어. 그런데 여기는 주황색 여잔데 왜 이렇게 커? 라고 해서 딱 보니까
마커가 다르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보니까 그 외국인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동그라미들은 다 한국인이고 여기는 X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이죠? 진짜 이제 등치가 이제 좋은 등발이 뭐 키가 2m가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외국인이 많고 다 X죠. 그렇죠? 여기 이제 등치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남성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이제 체격을 갖고 있고 한국 남성은 대충 표준적으로 이쪽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시본으로 그렸어요. 이거를 근데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데이터는 DF, 그럼 X는 W, Y는 H, 색깔은 젠더로 하고 스타일은 요건 제가 그냥 G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짰잖아요. 이 코드를 쓰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첫 번째 컬럼에 W,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 성별을 쭉 나타내고 하나는 국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받은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러한 문법을 거쳐갖고 합쳐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로 일단 만들어야지 시각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이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미나노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왜 어려운지를 좀 설명하고 처음에 이제 센스가 없다. 센스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없는 사람. 그냥 서브 플랜 4개 그려야지 요것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러니까 꿈을 못 꾸면 그릴 수가 없겠지 당연히. 두 번째 개념이 부족해요. 이런 거를 그리고 싶은데 이 데이터 프레임 4개를 갖고 이거를 그리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업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요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해요, 또. 왜냐하면은 요거는 그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디 데이터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세 번째 어려운 점은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코드를 못 짜겠어요. 뭐 이 PD, 컨캔, 뭐 어사인 뭐 이런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보통 어렵습니다.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주변에 보면은 남들이 야 이렇게 그렸네 대단하다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내리에 딱 남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보다 보면은 나도 이런 거 그리고 싶어. 어디서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는 잘 기억나요. 이거는 그냥 극복됩니다. 타이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이 타이디 데이터까지 만드는 요 코드거든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좋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화 코드를 잘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프레임까지 있죠. 여기까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거의 한 90%입니다.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숙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되게 마이너한 내용인데 안 알려줬거든요. 안 알려줬는데 이 뒤에 힌트를 보고 코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공지를 하면은 이게 뭐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안 풀 수는 있어도 틀리게 풀 수는 없게끔 난이도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틀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틀릴 경우는 감점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틀릴 것 같다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면은 답 맞냐 하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알려줄 겁니다.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출석 체크의 의미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배우고 배운 거를 잘 이해했냐를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지? 아까 물어봤는데. 뭐였지? HTML이랑 PDF로 꼭 계속 두 개를 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캡처를 해서 내도 되고, 편한 방식으로 내시면 됩니다.